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발밑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풀, 질경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볼까 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풀이죠. 한의학에서는 이 질경이를 차전자라는 이름으로 아주 귀하게 여겨왔는데요. 과연 그 속에 어떤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질경이의 모습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이름 그대로 참 질긴 생명을 가진 풀입니다. 아마 흙길이 있던 옛 쇄골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풀 중 하나가 바로 이 질경이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과 술에 수없이 밟히고 또 밟혀도 다시 꿋꿋하게 살아난다고 해서 질긴 목숨이라는 뜻의 질경이란 이름을 얻었죠. 늘 길 위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길에 있다는 뜻의 당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경이의 생김새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땅에 바싹 붙어서 줄기 없이 잎이 바로 나옵니다. 마치 누가 방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둥글게 퍼져서 자라죠. 이 타원형의 잎이 꼭 돼지의 귀를 닮았다고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정말 좀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길가나 빈터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이렇게 흔한 풀처럼 보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질경의 식물 전체, 즉 차전초와 그 씨앗인 차전자 모두를 아주 중요한 약재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인한 약초 목록인 약전에도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죠. 이건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는 뜻입니다. 주로 여름에 하얀 꽃이 피고 난 뒤 한 달쯤 지나서 까맣게 익은 씨앗을 받아 약으로 사용합니다. 계절의 순리에 따라 우리 곁에서 조용히 약성을 키워나가는 참 기특한 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술의 앞에 풀이라는 좀 독특한 뜻의 차전초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주 간단하죠. 술의 차, 앞전, 풀초, 말 그대로 술의 앞에 있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평범한 풀이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중국 한나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무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났는데 무더운 여름날 그만 산속에 고립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병사들과 말이 모두 피오줌을 누면서 쓰러져가는 괴질에 걸린 겁니다. 그때 한 마부가 유독 건강을 유지하는 말 몇 마리를 유심히 지켜봤더니 모두 똑같은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도 그 풀을 먹어봤더니 신기하게도 병이 낫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마무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 신통한 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마부가 대답했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기 술의 앞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풀은 군대 전체를 구한 풀, 차전초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질경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히 군대를 구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탁자들은 이 평범한 풀에서 자연의 아주 심오한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약초 기록인 신농본초경에도 차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는 뜨거운 햇볕을 좋아하고 그걸 이겨내고 자란 식물일수록 그 안에 오히려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그 차가운 성질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내보내서 몸속에 끈적끈적한 수분, 즉 습을 제거한다고 이해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해서 몸에 물기를 빼주는 약이 어떻게 정반대 현상처럼 보이는 설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송나라의 대학자였던 구양수도 풀지 못했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가 아주 극심한 설사로 고생할 때 황실에 이름난 의원들조차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구양수를 낫게 한 건 다름 아닌 시장의 한 약장수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설명한 이치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비가 와서 온통 진흙탕이 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빨리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흙을 직접 말리는 것보다 길 옆에 작은 도랑을 파서 고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빠르죠. 우리 몸도 똑같다는 겁니다. 설사는 장에 불필요한 물이 너무 많이 고인 상태인데 이때 차전자를 써서 소변이라는 물기를 시원하게 터주면 장에 있던 과도한 수분이 자연스럽게 소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변은 저절로 단단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을 이롭게 해서 대변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한의학의 지혜, 이소변, 이실대변의 원리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대학자 구양수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아, 자연의 이치와
우리 몸을 다스리는 이치가 결국 하나로 통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참 놀라운 통찰 아니겠습니까? 질경이에 얽힌 지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는데요. 당나라의 유명한 학자 장적이 눈이 침침해서 고생할 때 그의 스승인 한유가 바로 이 차전자를 보내주었고 그걸 먹고 시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눈을 맑게 하는 효능, 즉 명목작용 또한 차전자의 아주 중요한 쓰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 질경애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현대적인 쓰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이걸 참 다양하게 활용하셨죠. 봄에는 연한 잎을 데쳐서 나물로 고소하게 무쳐 먹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식물 전체를 잘 말려서 차로 은은하게 우려 마시기도 했고요. 씨앗으로는 죽을 쑤어서 기력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또 생잎을 찧어서 상처나 종기에 붙이거나 이가 아플 때 물고 있는 등 아주 요긴한 가정상비약 역할도 톡톡히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씨앗의 껍질, 바로 차전자피가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전자피 100g에는 식이섬유가 무려 72g이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양이죠? 다른 어떤 곡물이나 채소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자기 부피의 수십 배까지 부풀어 오르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변비 개선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의 핵심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또 쉽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위한 보조재료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질경이에서 추출한 성분이 실험실 환경에서 암세포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이 흔하디흔한 풀에 대한 과학적인 관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질경이도 사용할 때 몇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질경이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평소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씨앗을 크릴 때는 그냥 속해 나오면 바닥에다 눌어붙어서 곤란해집니다. 반드시 거지 같은 천 주머니에 싸서 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효가 뚜렷한 만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고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길가의 흔한 풀 하나에도 이처럼 깊은 역사와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스쳐가는 이 평범한 풍경 속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